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원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시간에는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딩할 때 인티저 곱하기 x 이렇게 쓴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별표를 붙였죠. 그러면 이게 도장을 꽉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찍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x라는 변수야. 너는 이제 포인터야. 포인터로 태어난 거고 그럼 너는 이제 주소를 가질 거고 그 주소 값을 따라가면 너는 인티저를 볼 거야. 즉 정수값을 볼 거야. 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본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메인 함수가 있고요. n이라는 정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대요. 이게 n이에요. 우리가 포인터는 주소값을 다루는 거니까 일단 뭔가 주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우리가 0x, 11 이렇게 한번 주소를 임시로 부여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np라는 것을 또 선언하면서 앞에 별표를 딱 붙여놨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죠? np라는 변수야. 너는 포인터야. 너는 이제 주소값을 가지고 그 주소값을 따라가면 이제 정수, 인티저가 나올 거야 입니다. 그 변수 이름이 스포일러처럼 돼 있어서 n을 가리키는 포인터다라고 해서 np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np라고 하고 포인터로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pp가 있네요. 그건 뭐냐면 포인터가 두 번 붙었어요. 왜냐? 앞에 별표가 두 개 있기 때문이죠. 그럼 뭐죠? 너는 이중 포인터야. 너의 주소를 따라가면 또 주소가 나올 거고 그 주소를 또 따라가면 그러면 인티저가 나올 거야 입니다. 그럼 이 뒤에다가 이렇게 npp라고 해서 곱하기 두 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어떤 주소값을 가지겠지만 그 주소값을 따라가면 또 주소값이 나올 거고 한 번 더 따라가면 이제 인티저, 정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npp죠. 자, 그래서 여기 npp라는 걸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별표를 3개 붙여줘요. 그건 뭐죠? 너는 3중 포인터야. 너는 주소를 가질 거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또 주소, 또 그 주소를 따라가면 또 주소, 그 다음에 그 주소를 따라가면 이제 인티저가 나올 거야 를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4개를 만들었는데요. 4개마다 주소값을 부여해 볼게요. 첫 번째는 0x11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0x22를 부여하고 이 주소값은 0x33, 마지막은 0x44 임의로 이렇게 주소값을 한번 부여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7번째 라인은 n의 주소를 np에 집어넣으래요. 즉 0x11을 집어넣으래요. n의 주소를. 그럼 np는 이렇게 n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라인, 8번째 라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npp에 집어넣으래요. 즉 0x22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npp의 주소를 npp에 넣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0x33이 들어가고 따라서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예요. 즉 이렇게 4개의 메모리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라인은 이제부터 프린트를 시작하네요. 자, n의 값을 출력해라. n의 값은 얼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입니다. 10을 출력될 것이고요. np에 곱하기가 하나 붙었네요. np에서 화살표를 하나를 쏘래요. np에서 화살표를 한번 쐈더니 또 10이죠. 그 다음에 npp에 곱하기가 2개 붙어 있네요. npp에서 화살표를 2번 쏘래요. 그래서 한 번, 2번, 그래서 또 10이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npp에서 화살표를 3번 쏘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2번, 3번 쏘면 나중에 10이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프린트문에 의해서 n의 값 10이 총 4번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프린트문에는 10, 10, 10,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size of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메모리를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입니다. 이제 인티저의 size of라고 하면 우리가 정수값의 변수는 얼마나 많은 공간을 메모리에서 차지하는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4바이트가 될 것입니다. 인티저에 별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티저를 가리키는 주소를 포함하는 포인터 공간의 메모리 사이즈는 얼마인가? 자, 우리 포인터는 8바이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8바이트를 가진다는 거죠. 여기는 4바이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면 8바이트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MPP도 주소값을 가지고 MPPP도 주소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다 8바이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12번째 라인을 볼까요? 우리가 N이라는 것의 사이즈, MP의 사이즈, MPP의 사이즈, MPPP의 사이즈를 구하라고 합니다. 보여드렸듯이 4, 8, 8, 8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퀘스천에서의 우리 프린트 세 라인의 결과는 첫 번째 라인에서는 10, 10이 4번 찍힐 것이고 그 다음 라인에서는 각각의 사이즈를 출력하기 때문에 4, 8, 8, 8이 나올 것이고요. 마지막 라인에서도 동일하게 4, 8, 8, 8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요.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함수에는 우리가 어떤 주소값을 넣을 것이고요. 그 주소를 한번 따라가면 우리가 인티저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 함수의 두 번째 값은 또 주소값을 넣는데요. 그 주소값을 따라가면 또 다른 주소값, 그걸 또 따라가면 인티저가 나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코드의 본체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A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A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B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 Y라는 것을 별표를 붙여서 선언을 해줬네요. 그럼 X, Y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별표를 붙어 있으니까 나는 포인터야. 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인티저가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J도 또 선언을 해주고 있지만 이때는 별표를 2개를 쓰네요. 그러면 이제 I, J를 또 만들고 별표를 2개를 씁니다. 그 말은 뭐죠? 나는 이중 포인터야. 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내 주소를 따라가면 또 다른 주소가 나올 것이며 그 주소를 또 따라가면 인티저가 나올 거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A의 주소를 X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주소가 0x11이라고 하면 여기에 0x11이 돼서 이렇게 바라보겠네요. B의 주소를 Y에 집어넣어요. B의 주소를 0x22라고 하면 Y에 집어넣으니까 0x22가 돼서 화살표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X의 주소를 I에 집어넣죠. X의 주소를 0x33이라고 그러면 얘가 0x33이 되면서 화살표를 보내고요. Y의 주소를 또 J에 집어넣네요. Y의 주소를 0x44라고 한다면 J는 0x44를 가지고 화살표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함수 안에다가 X값과 Y값을 집어넣어요. 보시면 X는 단일 포인터, J는 이중 포인터입니다. 함수에서 볼 때 첫 번째는 단일 포인터, 두 번째는 이중 포인터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함수에서는 여기서 에러가 나지 않겠죠. 그럼 함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M이라는 것과 N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N에서 화살표 2번 쏜 거에 여기에서 화살표 2번 쏜 거에 20 거기다 1을 더하고 그럼 21이 되고 M에서 화살표 한 번 쏜 거 M에서 화살표 쏜 거 10 더하면 31이 되죠. 그 31을 어디에 넣으래요? M에서 화살표를 쏜 곳에 넣으래요. 얘가 화살표를 쏜 곳이 여기니까 여기가 3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M이 앞에 있고 N이 뒤에 있죠. 그래서 M이 이거였고 함수 안에서 N은 여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M에서 화살표 한 번 쏜 곳, M에서 화살표 한 번 쏜 곳은 10, N에서 화살표 2번 쏜 곳, 그거는 20, 거기다가 1을 더해서 10 더하기 20 더하기 1 하니까 31, 그것을 M에서 화살표 쏜 곳에 넣어라. 즉 여기서 화살표 쏜 곳인 이 A 값을 31로 넣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요. 어떻게 하느냐? Y와 I를 넣어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보시면 Y는 여기 있죠. I는 여기 있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여기 Y에서 한 번 쏜 게 20, 두 번 쏜 게 31, 이 두 개를 더하면 51 더하기 1을 하면 52가 우리가 15번째 라인에 의해서 연산이 될 것이고요. 그거를 Y가 가리키는 곳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 20이 아니라 이제 5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번째 라인까지 계산을 하면 우리가 A 값은 31, B 값은 52다
라고 연산이 될 거예요. y의 주소를 i에 집어넣고, 즉 i는 더 이상 x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를 가리키고 j는 x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x와 i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는 여기를 가리키고 i는 여기를 가리키니까, 그럼 52와 31을 더해서 83을 만든 후 거기에 더하기 1을 해서 84가 되고, 그게 이제 여기 가리키는 x가 가리키는 이곳에 84라는 값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a 값과 b 값을 더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84와 51을 더한 136이 우리 마지막으로 출력이 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포인터 연산을 하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께서 다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포인터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